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술에 취한 40대 승객이 심한 욕설과 함께 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석 달 넘게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끼임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이 아닌 학교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내외 굴지의 IT 기업들이 창원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도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동군의 가축 사육 제한 규정이 지리산 인근의 다른 시군보다 느슨해서 축산업자들이 하동으로 몰리고 있다며 하동 지역 주민들이 가축 사육 제한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승객이 심한 욕설과 함께 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어깨와 팔을 다쳐 석 달 넘게 일도 할 수 없게 됐지만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실제 치료비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던 술 취한 40대 남자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조수석으로 옮겨 앉습니다. 택시기사와 잠시 실랑이를 벌이더니 다짜고짜 기사의 목덜미 쪽을 잡고 욕설과 함께 얼굴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에이 마! 그거 있냐고! 택시 그거 있냐? 얘 빨리 좀 어디서 막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기사의 나이는 74살. 밖으로 나온 승객은 기사를 차량 본네트 위에 눕히고선 계속 욕을 하며 여러 차례 어깨와 팔 부위를 때립니다. 폭행은 5분 넘게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해 말리는데도 승객은 계속 주먹질을 시도했습니다. 이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이곳에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어깨 등을 크게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입원했던 택시기사는 팔을 깁스하는 바람에 적어도 2-3달은 운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치료비로 쓴 돈만 300만 원 이상. 하지만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치료비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아파가 울기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제가. 나는 아무리 지금도 생각을 해도 와 그 사람 나를 팼는 거를 모르겠어요. 나 지금은 뭐 불안해가 영업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경찰은 가해 승객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8천여 건. 하루 평균 7명 넘게 폭행당하고 있지만 가해자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끼임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이 아닌 학교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교실 복도를 지나던 2학년 홍모군이 방화 셔터에 목끼임 사고를 당한 건 지난 9월.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달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방화 셔터의 결함이 아닌 사람에 의한 조작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61살 A씨가 방화 셔터 램프가 꺼졌다 켜지는 걸 보고 확인차 방화문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학교 행정실장과 교장, 시설업체 직원 등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이런 것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 당사자는 모르면서 이제 그걸 누른 것이.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이 아닌 교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교에 행정실을 두는 건
임의 규정일 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16년 교육청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학교 구성원 전체의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안전관리자를 교장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3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 이런 부분도 특히 마찬가지로 잡무라고 치부하는 이런 행태들을 저희들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또 현행보험에 행정실 직원 등 지방 공무원은 법률과 배상 등의 지원이 없다며 교직원도 책임 배상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국내외 굴지의 IT 기업들이 창원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지구촌에서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도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벌였던 인공지능 한도를 만든 NHN이 NHN 포워드 창원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지역에선 창원이 처음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클라우드, 게임, 검색 기능을 선보입니다. IT 업체들은 창원에서 시도하는 스마트 산단에 적용할 기술 개발이 1차 목표입니다. 축적된 기술은 스마트 시티 시장도 넘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나 사실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그걸 어떻게 기술로 구현할 거에 대한 포커스에서 좀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스마트 시티나 사실 스마트 팩토리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SDS는 창원에 동남 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제조 데이터 분석 기술을 업체에 이전하고 스마트 공장 운영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굴지의 IT 기업인 다소 시스템 역시 창원에 경남 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스마트 산단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과 스마트 제조 혁신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잇따라 창원행을 결정하자 30개에서 많게는 50개 협력업체가 창원 이전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연결과 공유 그리고 그 자료의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AI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것이 공단을 넘어서서 우리 도시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데 큰 기반이 될 것으로. IT 기술을 접목해 산업계 전반에 적용할 연구기관들도 창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 등입니다. 스마트 산단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창원이 IT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하동군 북천과 양보면 마을 주민들이 인근 야산의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며 가축 사육 제한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동군의 가축 사육 제한 규정이 지리산 인근 다른 시군보다 느슨해서 축산업자들이 하동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하동경찰서 앞 로터리. 하동군 북천면과 양보면 주민들이 마을 뒷산의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썩은 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주민이 우선이지 이게 양계업장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정말로 목숨 걸고라도 우리는 막을 겁니다. 주민들은 하동군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규정이 지리산 인근의 다른 시군보다 느슨해 축산업자들이 하동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은 하동군이 2만 마리 미만은 250m로 제한하지만 산청과 함양은 마리수 제한 없이 1,500m, 구례와 남원은 1,0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돼지와 개도 하동군은 3,000마리 미만이 700m지만 산청과 함양은 마리수에 관계없이 1,500m, 구례는 1,000m, 남원은 2,000m로 하동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동에도 타 시군과 같이 1,000m, 1,500m까지 정도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은 공기와 식수 오염을 우려하며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계장 건설이 예정된 땅 주변에는 주민들이 내건 반대 현수막이 매달려 있습니다. 하동군은 땅 주인이 아직 양계장 건축을 신청한 단계는 아니며 건축 허가 사전 예고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주에게 주민들과 의견 조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MBC 경남은 올 한 해 경남의 현안을 돌아보는 2019 경남 되돌아본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치와 자치행정 분야 현안들을 이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9년 첫 달부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겁니다. 남부 내륙철도를 비롯해 대형 국책 사업들을 따낸 경상남도는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70여일 동안 권한대행 체제였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속에서도 민선 7기 도정의 핵심은 도민 참여였습니다. 사회혁신 추진단을 꾸렸고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해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일부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진정한 자치 분권을 위해서 정부가 미흡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관철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개탄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경남도의회는 국외연수 제도 개선 등 전반적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지만 하반기는 예결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파행을 겪어 5점을 남겼습니다.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심의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자유한국당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예비 주자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고 지역구와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 중진급 정치인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으로 경남의 정치 지형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남FC 신임 감독으로 설기현 성남FC 전력 강화 부장이 선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2부 리그로 추락한 경남FC가 일부러 재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축구계를 비롯한 체육계의 다양한 여론을 듣고 신임 감독을 추천받은 결과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리그와 국내에서 다양한 선수 생활을 한 설 감독은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한 선수단 구성과 전지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네 번째 시도 끝에 마산 하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출입구에 방범용 CCTV 6대를 설치했습니다. 창원시는 어제 오전 공무원과 작업자 10여 명을 투입해 설치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의 거센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는 앞서 CCTV 설치를 방해한 업주 5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발의한 기업, 화해, 미래재단 법안은 법안 어디에도 사죄와 배상을 담지 않았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더 굴욕적이고 친일적인 법안이라며 문 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정규직 585명에게 대량 해고를 통보한 한국GM이 최근 하청업체 소속 단기 계약 직원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물량 부족으로 해고 통보 후 신규 채용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기만 행위라며 오는 31일 해고 반대 촛불 문화제 등을 열어 해고 중단과 고용 보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삼가면 합천자재산업 이성열님 20만 원, 합천군 삼가면 원소마을 서임교님, 봉두경로당 회원, 주부 민방위 기동대 회원, 주막거리 경로당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삼가면 새마을 남녀협의회 회원, 상금마을 권태훈님과 주민,
옥동 경로당 회원, 어은 경로당 회원, 송곡마을 이장 고주성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삼가면 송곡경로당 회원, 늘사랑 노인복지센터 최범창님, 원금경로당 회장 김수만님과 회원, 학동마을회관 회원, 용계경로당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오늘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사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에는 학교 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내 행사와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점 학부모 지원센터를 기존 6곳에서 11곳으로 늘려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인원 경영센터를 설립하고 6개 교육지원청에는 학교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의 주요 대학들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원서를 접수합니다. 경상대는 일반 지역 인재와 평생학습자, 농어촌, 특성화고 등 모두 6가지 전형으로 933명을 선발하며 경남과기대는 텍스타일 디자인 학과를 제외하고 나군과 다군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선발합니다. 창원대도 같은 기간 정시 모집 원서를 접수해 전체 신입생의 28.7%인 556명을 선발합니다. 경남 청년 유니온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대학교가 오늘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노동 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지윤 경남 청년 유니온 위원장,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 과장 등이 참석해 대학에서 현장성 있고 생동감 있는 노동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송도근 사천시장이 사천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측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재석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으며 송 시장은 교육부의 4년제 야간 심화 과정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창원 캠퍼스의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 시민의 지역산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가 최근 진주 지역 일반 소비자 887명과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자 197명을 대상으로 지역산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 소비자는 98.2%, 매장 이용자는 96.2%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의 경우 지역산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이 부족해서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44.4%를 차지해 지역산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식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